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의 포석 ING 시간입니다. 네, 바둑 중에서도 이제 포석과 정석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데요. 저와 함께 김영삼의 포석 ING를 함께 하시면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포석과 정석을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바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포석 중에 한 유형인데요. 이렇게 우상기 소목을 두고 이제 굳힌 장면입니다. 이때 백의 입장에서는 우하기를 이제 걸쳐야겠죠. 양구침을 허용하면은 흙이 편안한 포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날일자를 한다거나 또는 눈목자를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칸 높게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 가장 빈도수가 많이 등장하는 수는 이렇게 한 칸 높게 걸치는 수입니다. 이때 흙의 입장에서 받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협공을 한다던가 한 칸으로 할 수도 있겠고 한 칸 낮은 협공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붙이는 수입니다. 자, 붙이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치받아서 눈사태 정석을 쓸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두는 정석은 이렇게 젖히는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늘게 되면은 예전에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여기를 잇고 한 칸을 받을 때 세 칸을 벌린다거나 또는 호구를 치고 한 칸을 받을 때 이렇게 벌린다거나 하는 정석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두게 되는데요. 이 붙이는 수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전에 뒀던 정석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잇고요. 한 칸을 띄게 되면 이 한 칸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이 만약에 한 칸을 받지를 않고 우변을 둔다던가 한다면은 백은 당연히 붙여야 되겠고요. 이때 젖히게 되면 이걸 하나 치봤고요. 다음에 단수를 치면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늘게 되면은 하나 밀어야겠고요. 다시 한번 한 칸을 띄게 되면 이 우변의 흑돌 벌림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백에게 이 눌린 흑돌 원래 한 칸을 띄면은 꽤 큰 집이 형성이 되는데 집이 약간 줄어들었고요. 백은 이 하변과 중앙 쪽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흙의 벌림도 나중에 백이 이제 우변을 먼저 침투를 하게 된다면은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우하기를 한 칸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한 칸 띄는 게 기본 정석인데 상대방이 이제 우변을 둔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붙이고 찝는 수만 두더라도 백이 충분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흙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야겠고요. 이때 백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제 이렇게 세 칸을 띄거나 높게 두는 수가 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네 칸까지 두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네 칸 벌림을 하기에는 나중에 우변에 침투를 당했을 때 그 뒤처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네 칸을 벌리는 것보다는 세 칸을 아래나 위로 벌려서 견실하게 두는 것이 훨씬 더 포석을 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예전엔 이렇게 밑으로 1입 3전 세 칸을 많이 벌렸는데요. 그때 흙이 이렇게 세 칸을 벌리게 되면 받아주기에는 백의 입장에서 왠지 좀 발이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받아주면 흙도 이제 발빠르게 자상기를 먼저 둬서 굉장히 기민한 포석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백은 받는 것보다는 자변을 이렇게 벌리거나 자상기를 굳히는 수가 이제 좋겠고요. 뭐 당장 들어갈지 나중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변 침투가 남았다는 것이 백에게는 큰 불만입니다. 보통 정석 이후의 정석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실리로도 흙은 꽤 많은 이득을 보았고 이 백돌 6점이 세력인 듯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흙이 먼저 공격을 한다면은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은 세력보다는 오히려 공격 대상 쪽에 더 가까운 돌입니다. 굉장히 백에게는 기분 나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침투가 남는다는 게 이 형태에서 이제 백의 큰 불만이고요. 이렇게 위로 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벌리게 되면은 뭐 여기를 어디 받아주기엔 발이 너무 느리고요. 손을 뺀다면 이제 이 정도인데 자상기를 굳힌다거나요. 여기도 역시 나중에 흙이 이렇게 침투를 한다거나 또는 위로 침투를 해서 괴롭히는 수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법이 있기 때문에 백이 어딘가를 세 칸을 두더라도 흙은 이 세 칸을 벌리게 되면 흙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둘 수 있는 포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호구를 치는 수법인데요. 호구를 치는 것도 역시 한 칸을 띄게 되면은 이제 벌리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이고요. 여기서 또 먼저 자상기를 걸친다거나 또는 좌변을 벌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우변에 두 칸 벌리는 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백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걸친다거나 또는 좌변을 갈라친다거나 해서 우선 큰 자리를 흙이 돕고 백이 받아줬기 때문에 백도 그렇게 큰 불만이 있는 포석은 아닙니다만 흙의 입장에서는 전혀 뭐 부담이 없는 포석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손 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백이 손을 뺀다면은 좌변을 3연성을 펼친다거나 뭐 3선을 둔다거나 이렇게 날일자 굳힘을 한다던가 하는 수를 제일 많이 두는데요. 이때 이 우변 3선 침투가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근데 위로 받아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래를 넘게 돼서요. 집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 백도 세력이라기보다는 역시 공격 대상에 가까운 돌이기 때문에 반면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백은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자를 해야겠고요. 이때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로 날일자 하는 것과 위로 날일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래로 날일자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로 날일자를 했을 때는요. 백이 받는 수는 정석은 한 칸을 띄는 겁니다. 정석이 아닌 이렇게 막는 수를 두는 아마추어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기를 막게 되면은 밀게 되겠고요. 다음에 늘면은 날일자를 째고 나와서 그 다음 진행은 한 칸 띄고 같이 한 칸 띄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변의 흑돌 5점도 미생마이지만 이 백돌 넉점과 아래쪽 백돌 넉점이 동시에 미생마입니다. 이 1대2 전투는 아무래도 백 쪽이 훨씬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일자를 했을 때 백이 막는 것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밀고 나가서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전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요. 백은 막는 전투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것이 백의 입장에선 좋은 선택입니다. 자, 이때는 기본 정석이요. 여기를 붙이게 되겠고 찌르면은 끊고 있게 돼서요. 다음에 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치받고 막으면 단수를 치는 것까지가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단수 치고 나가는 게 정석 이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석 이후의 정석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가 기본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흙은 이 아래쪽으로 뛰는 수도 있지만 날일자 하는 수도 있지만 위로 날일자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이렇게 민다면은 흙은 여기를 막아야겠고요. 백이 다음에 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중앙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게 되면은 백은 미생마가 2개가 있고 흙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흙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흙이 편안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위로 밀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백은 3선으로 밀어야겠고요. 이때 흙은 치받아야 되겠고, 자, 이 교환은 없죠. 이 교환이 있죠. 네. 자, 이때 젖히게 되면은 찌르고 막고 단수를 치게 돼서요. 외길입니다. 다음에 여기를 막게 되면은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밀고 막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이고요. 원래 이 백지는 약 10여 집 정도의 집을 만들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2집밖에 안 났죠. 물론 나중에 젖히고구를 치면 약간 늘어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집이 많이 축소가 됐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상귀 쪽에 있는 흙집이 완벽하게 지금 굳어졌습니다. 지금 20집에서 25집 정도의 확실한 실리를 확보를 했고, 나중에 상변 쪽에 흙이 전개를 했을 때 중앙에 무한한 발전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선 전혀 불만이 없는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은 두 칸을 벌려두고 백이 손을 뺐을 때 우변을 침투를 했을 때 어떻게 전투를 하더라도 불만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대응책이 어떤 수입니까? 있거나 벌린다거나 호구 치거나 벌리는 거는
물론 뭐 백이 크게 나쁘진 않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선착의 효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이제 연구해낸 수는 우상기를 먼저 이 선에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는 수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수인데요. 자, 이때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이렇게 젖히는 수, 귀로 느는 수, 바깥쪽으로 느는 수, 그리고 젖히는 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 수는 실전에 거의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젖히는 수는요, 붙일 때 이제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환이 이제 백은 상당한 이득이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흑이 3칸을 벌리게 되면은요, 3칸을 벌린 이후에 이 응수타진을 한다면 이렇게 흑이 고분고분 받아주지 않겠죠? 흑이 아마 강력하게 전투를 할 텐데요. 이 교환이 미리 돼 있다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굴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젖히는 수는 잘 두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느는 것도 역시 백이 우변을 전개했을 때 나중에 이제 집으로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하는 수법은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많이 두는데요.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제 젖히는 수고요. 이제 느는 수도 있는데 이 느는 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늘게 되면은 백은 호구를 쳐야 되겠고요. 자, 이때 한 칸을 띄면은 우변을 벌리게 됩니다. 이 교환이 없었을 때는 거의 모든 바둑에서 이렇게 2칸 전개를 많이 하는데요. 이 교환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하나 젖히면은 흑은 언제든지 치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환은 당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형태인데요. 우선 이제 편리를 위해서 해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변적 어디를 뒀다라고 보고요. 벌릴 수도 있겠고, 날일자, 노목자 전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환이 없었을 때 우변 침투가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침투가 지금 이 교환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를 둬야겠고요. 위로 날일자를 하게 되면은 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정석하고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와 똑같은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교환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상기를 느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다른 큰 자리를 두겠죠. 호석 단계에서는 이제 좌변을 벌린다던가 상변을 벌린다던가 큰 자리를 두다가 이제 중반전에서 끝내기로 넘어가는 무렵이 되면은 여기를 느는 수가 바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를 막게 되면은요, 호구를 치게 돼서요, 이렇게 막아도 2에 2의 곳을 두게 되면 한 집, 두 집 살게 되죠. 흑이 1선을 빠지게 된다 하고 하더라도 2의 1의 곳에 두면, 다음에 막으면 두 집이 나게 됩니다. 살게 되죠. 이쪽을 파울을 하더라도 밀고 막을 때 꼬부리면 여기 또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원래 이 우상기 흑지는 아까 전에 보았던 모습에서는 20집에서 25집 정도의 확실한 집이 생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교환이 있다라면은 20집에서 25집은커녕 물론 외세는 있지만 집이 대폭 줄어들었고 오히려 100집이 몇 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 우상기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보통 20집이 약간 넘는다는 건데요. 100은 지금 이 응수타진 교환만으로도 약 20집이 약간 넘는 거에 2분의 1만 치더라도 10집 넘게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도 굉장히 중요한데 10집 정도의 이득이라면은 이건 뭐 사실상 바둑이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환이 있을 때는 흑도 우변을 함부로 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상기에서 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은 이 벌리는 값어치가 굉장히 적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흑은 벌리는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요. 값어치가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좌변을 벌린다거나 또는 이제 걸쳐서 정석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백은 이 교환이 없다면 2칸 벌리는 건데요. 이 교환이 있더라도 결국은 여기를 밀게 되고요. 젖히게 돼서 젖히고 흑이 젖히더라도 늘면은 백이 그냥 2칸 벌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나중에 이제 중앙 쪽도 끊는 단점이 약간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전혀 불만이 없죠.
이게 흙이 불만이라면 흙은 이제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요. 느는 수는 역시 젖히고 흙이 치받을 때 백이 늘게 되면 아까는 흙집이 그래도 약 10여 집 정도 났는데 지금은 흙의 실리가 사라졌고요. 오히려 백이 덤 정도의 집을 확보하면서 살았습니다. 안팎으로 15집 정도 이상의 이득을 본 꼴이 되겠죠. 자, 흙은 이 교환을 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칸을 벌리더라도 이 값어치가 작아지고 좌변을 벌리더라도 백이 이 선을 밀고 나와서 실리로 큰 이득을 보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수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요, 최근에는 이 응수타진을 당했을 때 늘지를 않고 바깥쪽으로 젖히는 수를 많이 둡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석의 진행,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자, 젖혔을 때는 백은 이쪽을 끊게 되겠고요. 끊으면 흙은 단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늘어야 되겠고요. 자, 밀면은 여기를 늘게 돼서, 자, 요걸 밀고, 늘면, 늘고, 잇고, 한 칸을 띄고, 한 칸 띄는 것까지가 정석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선은 몇 번까지 밀어야 되는지 이걸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까지만 밀어두고 우상기를 잡는 거는 이 선 막는 걸 선수로 당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잡아야겠는데요. 이렇게 있고 화점까지 벌리게 되면은 이 백의 폭이 굉장히 이상적인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더 밀어야 되겠고요. 아까 여기까지만 밀고 제가 이제 우상기를 잡았는데요. 또 하나 더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늘게 되겠고요. 우상기는 결국 이렇게 선수를 밀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단수를 치고 있거나 호구를 친다거나 하면은 이 흑돌과의 수상전이 되기 때문에 흑은 결국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을 하나 밀어둔 것이 흑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백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흑은 여기를 밀었을 때 집으로 약간 정도 이득이 되죠. 하나 밀 때마다 한두 집 정도 늘어나는 정도니까요. 백은 3선을 넣을 때마다 이 중앙에 무궁무진한 세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보통 패망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 패망선을 자꾸 밀어주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선수로 막혔을 때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집으로도 굉장히 손해고 선수로 막히는 것 정도는 하나 방어를 하고 두는 것까지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잇고 한 칸 띄는 것까지가 정석의 마무리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끊었을 때 또 흙이 응수할 수 있는 수법은 이렇게 잡는 것도 있겠는데요. 이 잡는 거는 위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따내게 되면은 원래 우상기 흙집은 약 10여 집 정도인데 지금도 역시 10여 집입니다. 바깥쪽에 백이 이렇게 활용한 세개는 나중에 백이 우변 모양을 크게 형성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흙은 제자리 걸음을 한 꼴이고 백은 많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고요. 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공부해 볼 거는 흙이 이렇게 느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백이 여기를 하나 단수를 칩니다. 이거 뭐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여기를 다시 한번 밉니다. 이때 흙이 막는 거는 단수 나갈 때 단수 이 한 점이 잡히게 되죠? 흙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때 백이 아이고 좋다 하고 이렇게 관통을 하는 것은 흙도 이렇게 해서 한 점을 빵 따내겠고요. 다음에 공격을 당하면 이 백돌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백은 하나 가열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 끊게 되면은 백도 이 한 점을 제압한 과정이나 이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흙도 이 빵 따내면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 더 결정적인 건 이 우변 백이 잇고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그래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법은 이 우상기를 계속 건드리는 것이 아닌 여기까지만 진행을 시켜두고 손을 뺍니다. 다시 우변으로 손을 돌려서요. 자, 이렇게 둬야겠고요. 이제는 백이 아까처럼 관통을 하고 이 한 점을 제압하게 되면은 모양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흙은 하나 가열수가 필요하겠고요. 이때 좌상기를 하나 고치게 된다면 이 우상기 흙집도 약간 통통해졌지만 백도 우변을 다 뒀고요. 또 발빠르게 또 좌상기까지 하나 지켰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그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이선 붙임. 우하기를 결정하기 전에
우하기를 잇거나 호구 치기 전에 먼저 이선을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고 난 후에 우변을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 이선 붙임에 대한 활용수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초반 포석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자, 예전에 이 포석은 당연히 우하기를 잇거나 호구를 쳐서 전개를 했지만 현대 바둑에서는 이 선을 먼저 물어보고 난 후에 우변을 결정짓는 수가 아주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수인데요. 이 이선 붙임에 대한 지식만 많이 알더라도 초반 포석을 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